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아, 이게 뭐 이제 그 이슈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이슈보다 나쁜 이슈들이. 다행히도 이제 뭐 미국 증시들이 다 상승을 했는데 소폭. 지난 화요일 또 미국 증시가 다 상승했잖아요. 근데도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결과적으로 똑같이 폭락했어요. 오늘 또 봐야 되겠죠. 오늘 더군다나 금요일장이에요. 지금 증시에 미치는 요소들이 일단 뭐 미국 증시 움직임, 그 다음에 요즘에 핫 이슈인 그 대주주 3억 요건, 그리고 이제 신용대출 제한 규제. 근데 지금 사실 신용대출 이 상당수가 지금 주식에 들어와 있죠, 그죠? 신용대출 제한하다 보니까 이거 여기에 따른 또 뭐가 있나요? 반대 매매가 또 있을 거예요, 그죠? 이제 뭐랄까, 주식을 신용으로 사가지고, 미수나 신용 이런 걸로 사가지고 지금 만기가 돌아와가지고 지금 이런 하락장에, 지금 이렇게 한 2주 정도 이어지는 하락장에 만기가 돌아오는 사람들은 팔고 싶지 않겠죠, 그지? 당연히, 그죠? 그리고 아마 버티다가 그냥 막판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반대 매매 당하고 이런 매물들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시기에. 뭐 상승장에서야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제 매도하겠지만,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또 이제 미중 갈등도 있고 대북 리스크도 있고요, 그죠? 북한 관련해서 어제 그래서 북한 관련 종목들도 조금 상승 움직임을 보인 것 같아요. 그 뭐죠? 빅텍인가 뭔가 그 종목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오늘까지 혹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기간의 움직임을 봐야 돼요. 기간의 움직임이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혹은 매수로 반전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그 상황을 한 2-3일 지켜봐야 되겠죠. 이게 기술적인 반등인가, 아니면은 제가 말한 그 윈도우 드레싱이 이제 완료됨에 따른 반등인가 하는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대주주 3억 요건 그 부분 또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또 그게 또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미리 기간이 싹 빼놓고 이제 자기네가 먼저 이제 선수 쳐가지고 매도해놓고 대주주 요건 관련된 양도세 그 기준이 되는 연말쯤 되면은 막 던질 거 아니에요, 그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싸게 받으려는 기간의 어떤 속셈, 속셈이라기보다 전략이죠. 그럴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 개미들이 돈이 그러니까 주식에 올해 들어온 돈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이게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가에 비해서 결집력이 떨어지죠, 개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어떤 방향성, 주식의 방향성을 어떤 특정 투자 주체가 시도를 하면은 개미가 가장 불리하죠, 그죠? 아무래도 다수다 보니까 결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해쳐 모여 이런 결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이제 뒤통수를 맞는 거겠죠. 자, 이게 여러분 이런 주식장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주식이 정기 적금이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은 마이너스 상품이다. 예? 마이너스 상품이라기보다도 원금 손실이 있는 그런 금융상품이라는 거를 다 알고 들어오셨지만, 실질적으로 금년에 들어오신 분들은
자기 원금이 까일 만큼의 어떤 그런 하락장을 겪어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겪어보면서 아마 상당히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은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아, 이게 상승장도 정말, 상승장은 무서운 게 아니죠. 뭐 무섭게 오른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긴 하지만 상승장은 사실 기분이 좋은 일인데, 이게 하락장일 때 무섭게 하락한다,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상승장에서의 올해 한 5월 6월 그때 상승장에서의 그 흐름이 이제 하락에도 지금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상승장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그렇게 실질적으로 체감을 못했지만, 하락장에서는 이게 자기 돈이 까이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 절실하게 다가오죠. 그 심리적으로. 뭐 상승하면 기분 좋다 이런데, 이제 하락하면은 미치겠다, 우울하다, 막 그런 느낌까지 들죠. 막 짜증이 나고, 네, 뭐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막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것도 생기기도 하고, 누가 막 건드기만 해도 막 주변에서 막 짜증이 막 폭발하고 막 그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늘 강조한 게 부분이 있잖아요. 마인드 컨트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인드 컨트롤이다 이거예요. 제가 아마 제 방송 꾸준히 보신 부분은 들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주식의 한 80-90%는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그거를 자기가 얼마나 잘 컨트롤하면 할 수 있느냐, 네, 그 부분에 달린 거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견디면 다 되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견디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뭐 전략적인 부분에서의 마인드 컨트롤도 있고요. 상대의 전략,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의 심리 같은 거, 그리고 본인의 계좌에서의 심리. 예를 들어서 이런 장에서는 자기 돈이든 빌린 돈이든 미치겠다,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흔들리는 거죠, 쉽게 해가지고.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제까지 만약에 오늘 아침에 팔았어. 근데 오늘 또 하락했어. 그러면 스스로 잘 팔았다, 위안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봐라, 내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아침에 팔라고 하지 않았냐, 막 이렇게 이제 자기의 결단력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막 이제 의시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지나봐야 되는 거죠. 지나봐야 되는데, 그 오늘 하루만 놓고만 있으면은 뭐 잘 팔았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게 또 이제 뭐 시일이 지나고 이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또 다시 부랴부랴 다시 사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근데 이제 기관 투자가들은 사고 팔 때 수수료 같은 게 안 들어가요. 수수료 무료인 데도 많긴 하지만, 그러니까 세금이나 뭐 이런 비용 측면에서도 기관이 훨씬 더 개미보다 자유롭죠. 근데 이제 개미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사고 팔고 이제 심리가 흔들리면 많이 사고 팔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비용대로 나가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또 단타 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장에 대해서 또 이제 또 막 저걸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봐라, 우리나라 장은 이런 장에서는 단타가 최고다. 단타 치는 분들은 그날 들어갔다 그날 나와버리잖아요, 대부분. 이런 개폭락장에서는 단타만큼 좋은 게 없다, 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하락장에서도 오르는 종목은 있기 때문에 그 종목에 들어갔다가 빨리 치고 나오면은 좋다 이거죠. 네. 이론적으로는 다 맞아요. 네, 그건 누가 모릅니까, 그죠? 다 알죠. 네. 아니 뭐 그날 뭐 다 100% 하락은 안 하고 분명히 오른 종목이 있는데, 근데 그런 종목을 찾는 부분, 그리고 이제 그런 종목들은 이제 하락장에서 이제 이렇게 상승하는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작전주예요. 작전주. 어떤 그 테마 이슈를 활용한 작전주. 그런 주들이 대부분이고, 뭐 어떤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료를 가진 종목 중에서 세력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종목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리는 경향이 크죠.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잘못 물리면 고점에 물릴 수가 있고, 하락장이 만약에 내가 샀는데 하락장이 반전돼가지고 상승장으로 이제 하락장을 마치고 반전해버리면은
그런 종목들은 그 바로 꼬꾸라집니다. 완전히 그 진짜 상투 잡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잘못하면 이제 위험성이 있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장이 끝나고 났을 때 그런 종목이 이거 하락장에서도 오르는 종목을 이용해 돈을 버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펼쳐질 수는 있겠지만, 막상 그 종목에 뛰어들어 가지고 잘못하면은 크게 당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요즘 또 있죠. 요즘 또 보면은 뭐 이슈를 가진 종목들 중심으로. 근데 사실 재료를 가진 종목들은 많은데, 개인 세력들은, 웬만한 세력들은, 큰 종목들은 재료를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주가를 끌어올리지 못하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뭐 보통 몇천 원짜리, 1,000원, 2,000원짜리 이런 종목들은 끌어올릴 수가 있죠. 세력들이 들어가서 이런 장에서. 지금 뭐 있죠, 몇 군데, 몇 종목이, 그죠? 요즘에도. 그러니까 상승장이건 하락장이건 주식 투자하는 데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고, 좀 신중해야 되고, 어떤 단기적인 결과, 단기적인 성과를 가지고 뭐 의시될 필요도 없는 거고, 자화자찬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 상황은 항상 돌변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마음이 다급해지면은 자꾸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런 게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이 주식뿐만 아니라 뭐든지 다 마찬가지죠.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두지 않고, 또는 막 바빠진 마음 때문에 막 일을 빨리 이거 어떻게 빨리 대응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어떻게 돼요? 더 안 좋아지죠. 그래서 실수를 하게 돼요. 실수를 하게 되면은 이게 참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상승장보다는 오히려 하락장에 더 침착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경우의 수, 내가 이랬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또 그러니까 또 이랬을 때는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당황하지 말고, 상승장에도 그렇고 하락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상승장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종목이, 이제 우리가 추격 매수라고 그러잖아요. 추격 매수가 있으면 추격 매도도 있는 거예요. 그죠? 추격 매수를 이제 주가가 막 올라요. 막 오르면 이게 왜 오르는지 뭐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저기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사야지, 이런 생각이 이제 막 일단 사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 사면 어떻게 돼요? 그 추격 매수 잘못 사면 그냥 그때문에 물려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상승한다고 해서 뭐 무조건 추격 매수하면 다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락도 마찬가지예요. 막 하락한다고 무조건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아이씨 빨리 팔아야지 이라고 조금 더 빨리 하고 막 서두르다 보면은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짜 저점에 매도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팔거나 사고자 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하고 좀 더 이렇게 다각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머리 아프죠, 쉽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거 생각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죠? 또 머리가 정말 아프니까 뭐 이런저런 이랬을 때 이거 어떨까? 내가 팔면은 파고 나는데 오르지 않을까? 내 종목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다 들죠. 그러니까 머리가 막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굉장히 심하죠. 그냥 살 때 고민보다 팔 때 고민이 더 심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장에서 이제 오늘 미국 장이 일단은 상승을 했으니까 한번, 물론 소폭이지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은 내가 매수하기 전에는, 확정하기 전에는 확정 수익, 확정 손실이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고 아무도 몰라요.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이제 지금 매도 세력들이 기관하고 외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알 수가 없죠, 그죠? 근데 뭐 단지 예측만 할 수 있을 뿐인데, 자, 이게 지금 하락할 때 사실 여러분들이 쳐다보고 있으면 무섭죠. 무섭고, 자기 이제 만약에 수익이 나고 있었다면은 그게 이제
수익이 점점 줄어들고 본전이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이러면은 이제 그 과정이 이제 계속되면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심리적으로. 네, 고통스럽지만 자꾸 그 마인드 컨트롤 해야 돼요. 아, 내가 1년짜리 적금에 들었다. 1년짜리 펀드에 들었다. 내가 돈을 친구한테 빌려줬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그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나중에 뭐 원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내가 원금 뭐 본전치기 하려고 주식했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 부분이 또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각오를 하셔야 되고, 주식에서 돈을 벌기 어렵다는 게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뭐 본전만 해도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다. 네, 본전치기만 해도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니까, 그 정도로 이제 어렵다는 것을 대변해주는 말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식장에서 일시적이 아니라, 쉽게 해가지고 이번에 상승장에서 돈을 일시적으로 번 게 아니라 꾸준하게 주식에서 이제 계속 자기 돈을 유지하면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정말로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런 이제 말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예를 보면은 어떤 일시적으로 돈을 좀 벌어가지고 어떤 뭐 운도 따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굉장히 자화자찬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아마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휘둘리죠.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휘둘리죠. 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 돈을 잘 벌어서 수익을 낼 수 있었을까? 대단하다. 이런 뭐 추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보자일수록 그런 뭐랄까 좀 항상 이 주식은 원금이 손실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물론 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임할 필요는 없지만 조심은 해야 돼요. 조심스러운 생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좀 부정적이지 않더라도 신중하게 항상 이렇게 돌다리로 두들겨 본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주식 시장에 임해야 됩니다. 뭐 상승장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막 들떠가지고 뭐 자기가 어떤 수익이 좀 나면 들떠가지고 막 물불 안 가지고 뛰어드는 뭐 그런 일들은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거를 이렇게 뭐랄까 이게 초보 개미 투자자들한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암시하는 뭐랄까 좀 유도하는 그런 일들이 좀 심심찮게 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진중하게 결정을 하나하나 주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결정할 때도 진중하게 결정하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지금 어쨌거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상당수의 제가 봤을 때 한 70% 이상의 안팎의 사람들이 아마 자기 계좌가 마이너스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투자자들. 이거는 뭐 개미건 좀 주식에 좀 경력이 있는 사람이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슈퍼개미라는 사람들도, 슈퍼개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아마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거의 저는 뭐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하락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레버리지 쓰는 게 얼마나 위험하다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신용대출, 남의 돈으로 주식 투자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부분,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그 교훈, 마인드 컨트롤의 중요성,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주식 투자하면서 이제 아마 교훈으로, 주식에 대한 교훈으로 좀 삼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원금이 손실이 있다면은 굉장히 좀 힘들고 괴롭고 좀 짜증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자, 내가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는 한은 확정 손실이 아니죠.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주식은 마냥 방향성이 있지만, 지금 방향성이 잡혀가지고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하락하는 주식이 그러니까 주식이 하락한다고 계속 하락하진 않거든요. 상승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그 주식의 속성을 그렇게 이해하시고 지금 하락하고 있지만 상승도 분명히 온다. 하락하는 동안에 내가 매일매일 손실이 확대되지만 상승 반전할 때는 또 그만 하락의 폭만큼 골이 깊으면은 아니 산이 높으면은 골도 깊은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이 왔으면은 또 급등도 오는 겁니다. 늘 그런 부분을 갖고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또 뭘 하나 또 깨우칠 수 있냐면은 지나친 욕심은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 이런 말이 좀 되새겨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향후에 수익이 나면은 자기의 수익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뭐 목표 수익률을 10% 잡았다 이러면 욕심을 버리고 10%까지만 딱 되면 내가 먹고, 그러니까 이게 급등장이나 이런 게 아니고 뭐 일반적인 장에서 10%까지만 내가 수익이 났으면 딱 먹고 이제 수익이 실현하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20% 30% 오른다 이 종목이,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내가 뭐 A라는 종목을 100원에 사가지고 110원에 10% 보고 팔았어. 근데 이게 120원 130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또 이 종목에 A라는 종목에 또 뒤늦게 뛰어든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그렇게 욕심을 버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버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많은 더 좋은 수익률을 내는 방법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거든요. 이제 어떤 종목을 사면은 올로 상승을 하더라도 이렇게 분할로 하는 거예요. 어떤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10%의 수익률에 도달해. 근데 이게 계속 오를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이제 분할 매도를 하죠. 그러니까 일부 매도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30%, 뭐 한 10%, 20% 이제 일부 매도를 하는 거예요. 오를 때마다. 이제 그런 이제 분할 매도 전략을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 자주 쓰는 편인데, 뭐 그런 건 다 개인적인 뭐 방법인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 오늘 장에 이번 하락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들이 드셨을 거예요.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 어쨌거나 미국장이 상승한 것 같고 유장도 반등이 와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조금이나마 주말을 좀 마음 편하게, 또 이제 다음에 또 이제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추석 연휴가 되면 이게 명절 연휴 뭐 이렇게 휴가철 뭐 이런 식으로 다가오면 또 주식이 또 개인 매도가 또 많이 나오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늦어도 다음 주 초, 빠르면 이번 주 말까지 좀 지켜보고, 만약에 반전이 있다면은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에 반전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뭐 그동안에 하락장에서 버텨왔다면은 이제는 파는 건 좀 늦었고 시기적으로. 네. 물론 뭐 오늘 팔아가지고 뭐 내일 또 오늘 또 하락하면은 뭐 잘 팔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하여간 좀 주식은 그렇게 뭐 단기적으로 볼 성질의 것은 아니고 좀 긴 호흡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